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번 영상을 녹화했다가 음성이 안 들어가서 두 번째 녹화를 다시 하네요.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는 그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권리와 국가의 어떤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더 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간단히 우선 읽기 자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의 연봉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그들은 축구를 통해 성공한 삶을 살고 있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축구공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축구공 대부분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것도 가장 값싼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비싼 축구공을 만들려면 1000번이 넘는 손박음질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은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숙련된 사람도 하루에 2개밖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당해야 할 운동 경기가 어린아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선생님 지금 간단히 읽기 자료를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선생님 사실 개인적으로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TV를 보면 아주 억대 연봉 수십억 아니 심지어 수백억의 연봉을 받으며 운동을 한 선수들이 있죠. 물론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이 아주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걸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한참 공부를 해야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야 할 그 나이에 좁은 공간 안에서 공정한 경기가 진행되어야 할 그 축구장에서 이루어질 그 축구공을 그 어린아이들이 만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좀 의아하고요. 두 번째는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주 작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약간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격차의 능력에 따른 격차를 이야기한다면 선생님도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떤 사람의 하루의 노동력의 가치와 또 어떤 사람의 하루의 노동력의 가치가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약간 의아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과연 하루에 축구공 이걸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과연 얼마 정도의 돈을 벌을 수 있을까요? 또 과하게 그 운동을 통해서 벌게 되는 엄청난 수익을 벌고 있는 그 운동 선수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벌고 있는 그 모든 수익을 과연 다 소비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는 건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나 그러나 그 격차가 너무나도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보면서 정의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예를 떠나서 또 요즘에 들었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수백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루하루 생계조차 끼니조차 연명하기 어려워서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과연 우리 사회가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한번 궁금증이 좀 드네요. 방금 선생님이 지금 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히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에서 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 정의에 대한 어떤 물음표를 던질 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그 시스템이 공정한 것이냐, 공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겪어본 적 있을 겁니다. 동일한 대우를 받지 않고 차별을 받는 것, 여자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우리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2019년 21세기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바로 디케라는 여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에요. 보면 이 왼손에 칼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면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안대를 하고 있어요. 안대를.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정의
정의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칼을 들고 있는 건 이건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 자체가 공정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린 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 판단에 따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저울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공정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그 정확한 판단에 따른 엄정한 정의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저울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눈인데, 눈을 가리는 건 여러분도 어느 정도 그 유추가 가능할 텐데, 결국에 공정성에 대한 어떤 판단과 기준을 내림에 있어서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 디케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건 사실 몇천 년 전에 어떤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아주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의 지금 현지에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의해서 혹시 현재에도 그런 것들이 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죠. 계속 좀 이어서 얘기할게요. 이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간단해요. 사실은 이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지금의 사회 시스템은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인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몫이 분배되고 더 많은 걸 가지기도 하고 소유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에게 있어서 정말 놓칠 수 없는 하나의 가치가 바로 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 인권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떠나서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이기만 하면, 인간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함에 있어서 정의라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어떤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적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 학력, 외모, 장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분배를 나눔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동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공정한 분배예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결국에는 그 어떤 몫을 나눔에 있어서 그 나누는 어떤 기준이 공정해야겠고요.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사회 시스템을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회의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기본적인 권리의 동등한 어떤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걸 통해 하나의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맞는 거지만 현재 사회는 사실 경쟁을 통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경쟁이 불가피하냐?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얻으려는 자원은 당연히 적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쟁이 불가피한 거죠. 근데 이 경쟁을 통한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능력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하나는 이 경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들 간의 능력이 시너지가 발생하겠죠. 같이 경쟁을 하면서 개인이 둘 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발전까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공정한 경쟁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불공정한 경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런 경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깨지고 공동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경쟁이 조건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경쟁의 규칙이 동등해야겠죠. 두 번째는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이라는 것,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밑에 보면 이러한 어떤 그 제도들이 바로 실제로 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에요. 여성에게 일부를 할당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사실 불리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여성의 어떤 할당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직을 함에 있어서나 뭐 등등등의 다양한 것에 있어서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여성 할당제 같은 것들, 뭐 지역균형 선발제도라든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걸 통해서 실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모습에서도 분명히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